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2019년에 올해의 아이템이라고 해서 혼자 알기 아까운 아이템들을 10개 정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도 버전으로 올해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극히 주관적이고요. 어떤 제품은 심지어 올해 출시된 제품이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올해 새 생명을 찾은 전자제품, 기존에는 그 가치를 몰랐다가 올해가 돼서야 제대로 가치를 알게 된 그런 전자제품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순위나 어떤 제품은 왜 여기 안 넣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어떠한 협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미리 밝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사실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이에요. 댓글로 저한테 테크몽님 뒤에 있는 모니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이건 모니터가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이자 버튼이 있는 게임기이자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제품명은 앱코 비토닉 D2라는 제품이고 전 여기에 제가 직접 만든 테크몽 로고를 넣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써봤을 때는 진짜 기능이 많아가지고 와 이거 다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사용했었는데 내장된 게임이나 달력, 온도, 심지어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으로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인테리어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긴 하네요. 어쨌든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만한 귀여운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으신다면 이것도 괜찮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 되게 감성적인 블루투스 스피커 앱코의 비토닉 D2 이 제품이 10위를 차지하게 됐네요. 그리고 9위는 최근 들어서 약간 재조명된 제품인데 바로 여기 있는 빔 프로젝터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LG에서 출시한 PH550이라는 제품이고 2016년도에 제가 구입한 조금은 오래된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벽에 투사해서 보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입니다. 제 와이프 힌두이님께서 가끔씩 침대에 누워가지고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이렇게 거세요.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갈 일이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즘 빔 프로젝터가 좀 재조명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이 제품 구입하려고 하니까 40만 원이 조금 넘네요. 근데 제가 사용한 용도에서는 이 제품도 사실 좀 과합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스마트폰하고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긴 한데 저는 무선 연결을 지원하더라도 항상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여기 불 들어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 어댑터를 따로 꽂지 않아도 이렇게 무선으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원래 이걸 들고 캠핑을 나가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서 차박이라 그러죠. 차에서 잘 때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 영화 한두 편 보려고 이런 제품을 사용했는데 어차피 지금처럼 집에서 사용하는 용도라면 이런 제품 말고 한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제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빔 프로젝터가 요즘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9위에 랭크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터는 저희 집 침실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삼각대도 따로 필요하고요. 벽에 잘 투사가 되는지 이렇게 각도도 조절해야 되고요. 스마트폰하고 유선으로 연결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랑도 연결하고 이렇게 좀 설치할 것들이 좀 불편한데 하지만 전 매일같이 자기 전에 영상을 볼 때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태블릿 거치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얼마 전에 여기 영상에서 리뷰했던 거랑 같이 코끼리 리빙에서 출시한 이 스마트폰 태블릿 거치대인데 좀 보레드의 유닛이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선 별 문제가 없으며 심지어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뒤에 키보드 케이스까지 붙여놓고 위에 이렇게 거치를 해도 거치가 될 정도로 약간 튼튼한 제품입니다. 다만 이제 팔을 옆으로 쭉 뻗으면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너무 무거운 태블릿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보레드가 이렇게까지 무거우면 잘 못 버틸 수도 있는데 보레드를 반대로 꺾어가지고 고정시켜주면 그런 것도 잘 버텨줘가지고 전 태블릿 거치대 진짜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엔 좀 태블릿이 많아가지고 거치대에 올려놓는 태블릿을 전 따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이 여기 있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어가지고 이어폰 단자로 이어폰을 들으면서 C타입으로 충전도 하고 제품 자체도 가볍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항상 태블릿 거치대에 따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거치대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7위는 여기 있는 스마트 밴드류예요. 전 사실 갤럭시 워치나 액티브2 같이 이렇게 스마트 워치류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스마트 밴드를 있어도 안 쓸 것 같아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도 한참 떨어지고 워치의 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치 거의 안 쓰고요. 밴드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워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예쁘고 제가 이렇게 메탈 스트랩도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무게는 좀 나가지만 패션 아이템으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차고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제품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이럴 때 무게감도 느껴지고 자꾸 바닥에 닿여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P2 이 제품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밴드 5랑 갤럭시 P2랑 비교해가지고 기능적으로는 미밴드가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삼성 S랑 연동된
내부되어 있는 갤럭시 워치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Mi 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갤럭시 P2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삼성 S 따로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기능적으로는 Mi 밴드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P2는 4만원대, Mi 밴드는 3만원대로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요. 하지만 중국 제품이 싫다, 보안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P2를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진짜 합리적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작년에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블루투스 이어폰은 여기 있는 에어팟 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린 2019년도 혼자 쓰기 아까운 아이템에 대해서 이 에어팟 프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언제쯤 이 제품하고 비슷한 성능의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2020년도엔 나왔죠. 에어팟 프로보다 더 노이즈 캔슬링 좋고 더 음질 좋은 여기는 보스 QC 이어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팟 프로 안 쓰고 이 보스 QC 이어버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제품 어디 있냐고요? 놀랍게도 AS 센터로 보냈습니다. 뭐 음질이나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불량인지 외구나 지하철 같은 데서 가끔씩 이렇게 압력이 바뀌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면요, 오른쪽 이어버드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이즈 캔슬링이 해제가 되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만 정상적으로 고쳐진다면 전 이 보스 QC 이어버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제품이 너무 커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스 제품 좀 많이 써본 입장에서 저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보스에서 좀 유명한 제품 중에 여기 있는 사운드 스포츠 프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제품 크기 한번 보세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귀에 착용하게 되면 더 굉장해요. 괜히 이게 요다 이어폰이라는 이름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음질만 놓고 보면 크기가 큰 만큼 보스 QC 이어버드나 에어팟 프로보다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들려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 조금 더 음질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여기 있는 QC 이어버드를 2020년도 가장 제가 만족스러웠던 이어폰 1순위에 뽑고 싶습니다. 단 이건 AS가 잘 됐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5위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솔직히요, 무게도 무겁고요, S펜도 안 되는 데다가 어차피 영상을 보는 용도라면 위아래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기 때문에 전 처음에 길게 쓰면 한 달쯤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쓰면 쓸수록 무게가 무겁긴 하지만 무게중심이 워낙 잘 잡혀 있어가지고 그 무게가 그렇게 안 느껴지고요, 위아래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고 해도 가운데 있는 이 영상 크기만 봐도 일반 스마트폰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볼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요, 제가 사용한 2020년도에 어떤 스마트폰보다 자체 스피커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품 플랫폼 자체가 좀 특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자꾸 하단에 이렇게 기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잠깐 만지면은 잠깐 없어지긴 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오고요. 이게 안 만져주면은 요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서는요, 컴퓨터나 노트북 시장에서 정말 괜찮은 칩셋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AMD에서 나온 5600X 이렇게 막 정말 성능 좋고 가성비 CPU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RTX 3080과 같이 정말 미친 성능의 그래픽카드, 그리고 애플에서 출시한 M1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여기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이런 제품들이 저를 되게 많이 놀라게 했었는데 전부 다 출시 당시에서는 못 구해서 날린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거 하나만 뽑자면요, 최신 맥북에 탑재된 M1 칩셋,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맥북 에어를 가장 놀라운 제품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이게 여차하면은 1위까지 갈 뻔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프리미어에서 4K 영상 편집했을 때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수준의 4K 영상을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끊겨서 사용 못할 정도긴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최소 초점 거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피사체하고 거리가 가까워도 12 프로는 마운 카메라로 포커스.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텔 i7 9세대 1660 Ti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게이밍 노트북보다 퍼포먼스가 더 낮았습니다. 이걸 이제 최소 초점 거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피사체하고 거리가 가까워도, 물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어는 맥북 M1 칩셋에 최적화가 되지도 않았고, 사실 맥북 쓰시는 분들은 프리미어보다 파이널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좀 아쉽다는 거지 분명히 잘 나온 제품이 맞습니다. 게다가 얘는 뒤에 쿨링팬도 없어가지고 소음도 하나도 안 나요. 와, 진짜 100만원대 중반대에 쿨링팬도 없으면서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말이나 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호환성 문제가 좀 있고, 이거는 맥북 M1 칩셋의 초기형 모델이고요, 이제 곧 M1X라든지 후속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이 제품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제품이 가진 혁신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4위에 제가 올리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위 제품도 또 애플 제품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요 정말 많이 바뀌어서 나왔고 제가 올해 생각하는 아이패드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에어는 에어고 프로는 프로고 확실히 급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프로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얘는 120Hz 디스플레이도 지원하지 않고요. 스피커도 쿼드 스피커를 흉내내긴 했지만 알고 보면 듀얼 스피커고요. 프로 3세대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 펜슬 2세대도 지원하고 디자인도 훨씬 예뻐졌고요. 성능도 프로 4세대보다 오히려 낫니 아니니 막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되게 고성능 AP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록 프로 3세대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까 제품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내구성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프로 4세대보다 무게도 더 가볍고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지금 기준이라면 전 프로보다 에어 4세대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프로는 프로고 에어는 에어예요.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프로를 사야죠. 조금 더 비용이 높더라도 그 가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 에어가 프로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전 가성비를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에어에 조금 더 끌린다 그런 얘기예요. 120Hz하고 프로의 쿼드 스피커는 확실히 써보면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 제 채널에서 제품을 리뷰하면서 가장 좀 쾌감이 있었고 즐거웠던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제 메인 태블릿인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7 플러스였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올해 최고의 태블릿이야 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진짜 즐거웠던 이유는 작년 전 세대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진짜 많이 개선돼가지고 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 작년에 갤럭시 탭 S6를 사용하다가 이거 조금 아쉬워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로 잠깐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대형 태블릿에 되게 맞들려가지고 이제 플래그십 갤럭시 탭에서 10인치대 모델 안 나오면은 아이패드 계속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2인치 모델 나온 것도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S펜을 사용했을 때 지연 속도는 이제 아이패드급을 거의 따라왔고 삼성노트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사용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패드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점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S펜의 레이턴시가 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선만 그었을 때는 애플 펜슬만큼 빠르다고 느꼈지만 실사용 입장에서는 그만큼 빠르지는 않다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리고 S펜으로 필기를 할 때 팜 리젝션이라 그러죠. 손바닥을 인식하게 되는 팜 리젝션 기능이 아이패드에 비하면 살짝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카카오톡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이슈긴 했죠.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녹존이 오렌지니 하면서 품질이 조금 아쉽다는 점 그런 아쉬운 점들이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비교해서 정말 눈부신 발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꽤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2위에 올렸네요. 이제 몇 달 내에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플렉3라고 하는 그런 필기 앱이 출시될 예정이고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 제품 공개했을 때 그렇게 자랑했었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완성형 태블릿이라기보다는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태블릿 그래서 조금 더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뭐냐 라고 하시면 1위는 바로 가전제품이고 식기세척기입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LG전자에서 출시한 트루스팀을 지원하는 12인용 식기세척기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선물로 드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식기세척기를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냥 식기세척기 안 써보신 분들은 제품과 좀 관계없이 실제로 식기세척기를 써보는 걸 권장드려요. 저렴한 거 쓰면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제대로 세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식기세척기는요 제품 자체의 성능보다도 세제에 따라서 세척력이 되게 달라집니다. 물론 식기세척기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막 해외 식기세척기 쓰고 이러면 더 성능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식기세척기에서는 가격과 세척력이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기세척기 세제를 좀 여러 개 써봤는데 캐스케이드하고 에코버 제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최근 국내에서 만든 자연퐁이라는 세제를 써보고 있는데 액체로 돼 있기도 하고 사용성이 되게 편리하긴 한데 앞선 두 세제에 비하면 세척력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식기세척기를 안 써보셨다면 50만원대 이렇게 저렴한 식기세척기도 괜찮으니까 꼭 써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세제에 따라서 냄새 호불호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세제를 좀 종류별로 써보시면서 가장 맞는 거 찾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렇게 제가 올해 구입하거나 올해 새택명을 찾은 전자제품들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전자제품 외에도 생활용품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고 제가 또 유료든 무료든 앱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리는데 정말 좋은 앱도 여러 개 새로 만나가지고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긴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에는 딱 요 정도에서 끊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저 혼자 알기 아까운 정보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할 테니까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